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국어책 246쪽에서 251쪽, 국어활동 82쪽에서 83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새가닥 닦기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새가닥 닦기라는 글을 읽고 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 가닥 닦기는 머리를 닦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 새 가닥을 나란히 펴니다. 두 번째, 왼쪽 빨간색 실을 가운데 파란색 실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왼쪽 실이 가운데로 오고 가운데 실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오른쪽 노란색 실을 가운데로 온 실 위에 올립니다. 다시 처음처럼 왼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올립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실이 따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실을 닦는 동안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실 새 가닥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선생님도 옛날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글이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글을 읽고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새 가닥 닦기는 머리를 닦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새가닥 닦기를 읽었습니다. 글의 특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야. 우선은 이 새가닥 닦기라는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막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소개를 해줬죠? 그림을 살펴보며 읽으니 더 잘 이해돼. 자, 선생님의 화면은 없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있으니까 그림을 살펴보며 읽으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팔찌 만드는 차례를 생각하며 실팔찌 만들기를 읽어볼 거예요. 자, 국어책 247쪽에서 248쪽을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도 잘 보면서 읽어주세요. 자, 잘 읽었나요? 여러분들, 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면 좋아서 혹시 한 번 더 읽고 싶은 친구들은 한 번 더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팔찌 만들기 글을 읽었는데요. 보기에서 보면은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그 차례와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차례를 나타내는 말은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첫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차례를 나타내는 말들을 우리 글에서 찾아서 다 동그라미 또는 우리가 밑줄 아니면 이렇게 이쁜 색깔을 칠해도 좋겠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실팔찌 만들기를 한번 읽었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준비물을 준비한다. 차례를 나타내는 말. 첫 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실 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는다. 그 다음 나올 두 번째,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인다. 우리 그림 교과서의 그림에도 나왔었죠? 세 번째, 실 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닦기를 한다. 이렇게 세 가닥을 요리조리 꼬아줬습니다. 네 번째, 따은 실 끝 쪽에 매듭을 짓는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팔찌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순서, 차례대로 차례를 나타내는 말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팔찌 만들기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말들이 있었어요. 간단하다, 연결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들과 뜻이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다와 비슷한 말은 쉽다. 아, 참 간단해. 이건 진짜 간단해. 이 실팔찌 만들기는 간단해. 이 실팔찌 만들기는 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고요. 자, 연결하다. 우리가 두 매듭을 연결하라고 했었죠? 자, 연결하다. 있다. 아, 우리 이 두 실을 연결해요. 우리 이 두 실을 이어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감기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이번엔 감기약 먹는 방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책 250쪽에 있으니까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국어책 250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잘 읽었나요? 자, 그럼 우리 감기약을 먹는 방법도 한번 간추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는다. 자, 감기약을 먹어야 되니까 우선은 우리가 처방을 받고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다. 남기지 않고 끝까지 다 먹는 게 좋다. 그 다음, 감기약은 항상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2배로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쳐서 이따가 그럼 저녁 때, 점심 때 못 먹었으니까 저녁에 다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 줄글이 길었는데 이렇게 4문장으로 간단하게 간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 비슷한 점은 뭐를 하는 방법을 알려줬지? 무엇을 하는 방법이죠? 얘는 일을 하는 방법이죠. 실팔찌를 만드는 방법, 감기약을 먹는 방법, 이렇게 둘 다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네, 하지만 다른 점은 실팔찌는 물건을 만드는 차례를 알려줬고 차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첫 번째, 먼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감기약 먹는 방법은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이었어요. 뭐 이따가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고 물이랑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먼저 하지는 않아도 되잖아. 2배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런 거가 뭔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실팔찌 만들기를 읽어봤잖아요. 실팔찌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유튜브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를 켜고 실팔찌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이 3줄로 실팔찌 만들기를 보면 우리가 본 차례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친구들은 한번 동영상을 멈춰놓고 유튜브를 켜서 재료를 갖고 와서 실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차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춰놓고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도록 합시다. 자,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바르게 말한 친구들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국어활동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 뭐라고 했죠?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해. 자,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 친구는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봐. 결과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자,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뭐가 먼저죠?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데 결과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얘는 아니겠네. 그럼 우리가 바르게 말한 친구는 요 친구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 같은 시간에 생긴 일이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 같은 시간에 생긴 일이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모두 같은 시간에 생긴 일인가? 일할 때 주의할 점이나 도구를 설명하는 말도 확인해봐.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이나 도구를 설명하는 말도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얘는 아니고 정답은 요 친구가 되겠네요. 자, 다음 글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써볼 거예요. 자, 보기를 보니까 오늘 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날, 처음에는, 먼저, 끝으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죠? 차례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술래잡기 하는 법. 첫 번째, 술래잡기 할 공간과 술래를 정한다. 그럼 그 다음은 두 번째겠죠. 첫 번째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술래를 피한다. 두 번째 다음은 세 번째, 술래가 다른 친구들을 잡으러 간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술래에게 잡힌 친구가 다음 술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를 나타내는 말 써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흐름에 맞도록 글의 차례를 정리하여 번호를 써볼 겁니다. 자, 여기 번호, 이 번호를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자, 세 번째라는 말 기억해 두고, 두 번째, 소화기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때 손잡이를 누르지 않으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으니 손잡이를 누르지 않습니다. 끝으로, 얘는 마지막으로라는 말과 비슷하죠? 끝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제를 뿌립니다. 4번, 먼저 소화기의 손잡이를 잡고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1, 2, 3, 4번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먼저가 가장 먼저 나와야겠네요. 4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으로란 말이 들어간 그런 말이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서 4, 2, 1, 3 이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